이번에 간 곳은 강릉에 위치한 영국 소량기 캠핑장이다. 여름바다 캠핑을 어디로 갈까 마지막까지 고르다가 테디란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이곳에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가게 예약 전쟁으로 성수기 시즌 예약은 불가능해 보여서 예약이 조금은 널널한 6월 말 초여름에 아이의 여자친구네와 일정을 잡고 왔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한여름엔 캠핑을 하지 않는다. 장시간 운전을 한 나를 도와주겠다며 짐을 나르는 아이가 대견하다. 이곳은 지자체 캠핑장으로 100%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며 1인 1사이트만 예약이 가능하고 입실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숯과 장작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불멍이나 숯불구이 요리는 불가하다. 입실 카드엔 샤워장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걸 몰라 사무실에 다시 문의하러 갔다. 강릉 주민 20%, 교류도시 20% 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등의 할인 혜택 등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우리가 야영할 곳은 C형 자연형 노지로 바퀴벌레 출몰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바퀴벌레와 유사한 벌레가 계속 음식 주변으로 날라들어와 이미지로 검색해보니 무슨 우리 밤색 우단 풍뎅이라고 한다. 풍뎅이라 안심되었더라도 밤에 계속 얼굴로 날라드는 이놈 때문에 꽤나 고생했다. 조금만 지나면 바로 저녁이라 텐트도 치기 전부터 일단 바닷가에 왔다. 캠핑장 이용객 전용 비치라고 하는데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해변의 모래사장이 깨끗하고 쓰레기도 적은 게 마음에 들었다. 그 전에 가본 송지호나 소돌해변을 비교해봤을 때 모래알이 굵은 편이라 모래성 쌓기 놀이 하기도 좋았고 내 발의 무좀과 각질을 제거하기도 좋았다. 단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 파도가 세기도 하고 인근 소돌해변과는 다르게 2-3m만 들어가도 갑자기 깊어지는 바닥이라 아이와 있는 경우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살펴봐야 하는 곳이다. 바다에서 놀면 놀이가 끝난 뒤 항상 샤워를 해야 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더욱이 아이가 모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샤워하길 굳고 부인해 결국 저렇게 태우고 나서야 겨우 샤워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 주변엔 이쁘게 세팅한 곳이 많은데 우리 집은 날이 갈수록 난민촌 느낌이 난다. 난민촌 세팅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저녁을 준비해본다. 대장은 계속 바닷가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고 나 혼자 애 시키랴 요리하랴 아이춤에 반응해주랴 정신이 없는 하루다. 영국 소량기 캠핑장에선 폭죽놀이가 금지되어 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군부대 초소 같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지 캠핑장 화재 위험 때문에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암튼 남쪽으로 차 타고 5분 정도 내려오면 불꽃놀이가 가능한 해변이 나온다. 아이 뒤에서 잡아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앞에 떨어진 불꽃이 터져 큰일이 날 뻔했다. 황급히 막대 불꽃을 땅에 꽂고 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불꽃놀이 한 세트를 다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더 하고 싶어 한다. 아이가 좋아해도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졸라대면 달리 방도가 없다.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빠르게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냅다 뛰는 수밖에 없다. 밤새 뒤척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4시 정도부터 울어대는 닭소리에 일찍 깰 수밖에 없었다. C구역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면 후문으로 짐을 나르는 게 훨씬 편하다. 여긴 짐차도 작을 뿐더러 안쪽 사이트는 멀어도 너무 멀다. 오늘 점심엔 아이의 여자친구네가 올 예정이라 냉장고부터 정리한다. 이제 캠핑 4년 차인데 왜 이걸 이제서야 샀는지 기계치인 내가 후회스럽다. 나이가 들수록 신문물은 들어오고 난 시대에 뒤처지기만 한다. 여자친구네를 기다리며 바닷가를 거닐어 본다. 늦은 점심시간에나 온다고 하는데 뭐하며 기다릴까 라고 물어보니 이내 갑자기 자리를 잡더니 말릴 새도 없이 드럼기를 시전한다. 저렇게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면 된다고 한다. 어이가 없지만서도 한편으론 참 운치가 있는 녀석이다.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지치는 아이를 달래주는 게 힘들어 즉흥적으로 급하게 인근에 가볼 만한 곳을 서칭해본다. 그러다 아르떼 뮤지엄이 눈에 확 들어왔고 이 더운 날에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왔다. 캠핑장에서 급히 네이버 예약으로 표를 구하고 15분 정도 걸려 도착했다. 입구에서 키오스크로 표를 뽑는데 구매한 표가 검색이 안 된다. 알고 보니 네이버로 예약하면 1시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온라인 예약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구매를 완료했다. 성인이 17,000원, 어린이가 만원인데 좀 비싼 감이 없지 않다. 내부에 거울이 많아 위치 파악도 힘들고 뛰다가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리도 결국 대장과 떨어져 한참을 찾아다녀야 했다.
제주도 여수에 이어 21년 말 세 번째로 오픈한 이곳은 규모가 무려 1,500평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강원도의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켜 다른 곳과 차별화를 뒀다고 한다. 대부분 인상적이었으나 그중 8m 높이에서 쏟아지는 폭포를 연출한 워터폴 공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압권이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구역이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기 좋으나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팟은 썬 구역인데 강릉에만 있는 구역으로 저 정도의 줄을 기다린 시간만 장장 30분이 넘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한 스팟은 바로 라이브 스케치북. 저렇게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스캔을 떠서 보내면 화면에 아이가 그린 그림이 짠 하고 나타난다. 이름을 적는 경우도 많은데 스캔본이라 글씨가 반전되어 나오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제 가는데? 안녕? 가는데? 또 하나의 강릉만의 개성적인 공간으론 썬더를 꼽을 수 있는데 실제로 번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실제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마지막 스팟은 가든이라는 공간인데 대장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다. 세계의 명화들을 감상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우린 중간에 아이가 어지럽다고 하여 금방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입장료가 비싸 최대한 오래 있어 볼 생각이었는데 결국 1시간 반 만에 나오고 말았다. 캠핑장이 넓어 위치를 설명하기 힘들다. 여자친구네를 마중 가야 한다고 하니 아이는 신이 나 달려온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텐트도 치기 전에 바다로 갔다. 조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다 수영이 가능한 LA 출신 여친 아빠가 손수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조개를 잡아주셨다. 바다 수영이 가능한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멋있게 보였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는 수영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할 말을 잃었다. 대신 난 모래성 잘 쌌는데 라고 하며 응수할 수밖에 없었다. 난 이번 생에 수영을 못 배우겠지만 아이만은 수영을 꼭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한다. 또래 친구가 오니 놀거리가 훨씬 다채로워진다. 떨어진 솔방울만으로도 잘 놀아주어 내 입장에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어제 종일 같이 놀아준 것만으로도 삭신이 쑤신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저녁거리로 위로해보고자 한다. 하여 급히 온 곳이 바로 이 중문진 수산시장. 캠핑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오면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홍게와 회, 매운탕거리를 사려고 왔는데 이건 넓어도 너무 넓다. 수산시장, 전통시장, 종합시장, 풍물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뭘 대체 어디로 가서 사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게를 엄청 삶아대던 식당을 기웃거리며 홍게를 구한다고 하니 홍게는 금어기라 대게만 판매한다고 1kg에 6만원이라고 한다. 홍게 금어기는 7월부터인데 자꾸 홍게는 못 구한다고 대게를 사라고 권유한다. 포항 죽도시장 출신인 나에게 이런 건 씨알도 안 먹힌다. 마침 튀김집에서 먹거리를 사며 홍게 파는 곳을 물어보니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으로 가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실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잡아온 걸 직접 파는 시장이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홍게를 드디어 영접할 수 있었다. 한 대에 3만원에서 7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있었고 우린 살아있는 홍게로 5만원에 구입해왔다. 그냥 파시면 그만일 텐데 친절하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갈 땐 아이에게 하나 들고 가라며 홍게 한 마리를 서비스로 주셨다. 문제는 찌는 건 연계된 인근 식당에서 10,000원 주고 찌면 된다고 하는데 가보니 아까 홍게는 지금 못 구한다던 바로 그 식당이었던 거다. 홍게를 쪄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멋쩍은 웃음을 지며 20분 뒤에 찾으러 오라신다. 회와 매운탕에 5만원을 추가해서 캠핑장에서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다. 언제 또 이런 즐거운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날 날은 흐리지만 일출을 감상하며 이번 캠핑을 마무리했다. 다음 캠핑은 우리 가족이 애지중지하는 국립야영장이었는데 성수기 시즌 관리부실로 대혼돈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여드릴까 한다.